그런데 이런 비난들은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기게 될까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을 일으키는데 비난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요,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이제 연결이 돼요. 이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자극 중에서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극도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비난들이나 무시들도 나한테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오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한다고 말하잖아요.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실패했을 때요, 실패라는 개념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 하다가 넘어졌어요. 아이들은 그걸 실패로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요. 근데 어른들은 넘어지면 실패로 봐요. 쪽팔린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기절한 척 하고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실패에 대한 벌써 개념 차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실패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실패에 대해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가 경험한 일 중에서 자기 자신만이 예외적으로 남과 다른 어떤 그런 경험.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지만 살아나신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살아나신 분들의 트라우마가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은 나만 살았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 외로 커요. 나와 같이 한 그 방에 있던 아이들이 또는 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왔다 그러면 왠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은, 마치 내가 이기주의자가 되고 나만 살자고 발버둥거린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조에 뛰어들어가신 분들도 그렇거든요. 몇 명을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누구를 비난할까요?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그 마음 안에 생기는 감정이 뭘까요? 그 비난은 죄책감으로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조금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구분이 잘 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하고 내 안에서 구분이 잘 되는지를 지나간 사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구분이 잘 되는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를 구분, 물론 완전히 두 개가 두 자르듯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뒤섞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거를 구분해 내시면은요, 자기 용서를 할 때 훨씬 도움을 받고 자기 용서하는 때 초점을 맞추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가 좀 더 분명해져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죄책감은 일어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감정. 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죄책감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이런 하게 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럼 죄책감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내 잘못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은 수치심과는 달리 자기 행동에 초점을 해야 될 행동을 내가 못했다 또는 안 했다. 반면에 수치심은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잘못된 일이
특히 사람들이 볼 때 나의 결점으로 바라본다는 내 인식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결점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은 수치심이 생겨요. 수치심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타인의 평가, 타인의 판단과 연결되어서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는 내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요. 나라는 존재가 결점이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경험 있으시죠? 가다가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그걸 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안 울어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은 눈을 돌려서 딱 보는 순간에 울게 되는 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주시받고 있고 누군가에서 판단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감정이 생긴다. 수치심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달리 내 존재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죠. 나라는 존재가 결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수치심은 그 다음에 당연히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여겨집니다. 죄책감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하는 책임을 느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후회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후회스러운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건설적으로, 이 감정은 건설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방향 지우는 역할을 해요. 좀 더 성장적이고.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안 할 말을 했어. 그럼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이 되든 아니면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그 말은 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내 생각을 수정하게 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열을 냈더만 목이 좀 막 잠기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수치심. 이 수치심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뭔가 결점이 있고 부족하다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은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기 자신을 존재 없다,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 부족하다, 뭔가 못났다 하고 열등감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파괴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죄책감은 약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그래서 내가 열등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나가기 어려우니까 조금은 소극적으로 피하게 돼. 이게 결국은 소외감이나 사람들과 어떻게 분리되는, 그래서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으로 나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떨어지고 외로워지면서 왠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겠다 하는 경쟁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안에 부족한 거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내 안에 못난 거를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게 부족하다, 결점이다 하는 것을 다 메꿔내야 되겠다. 이래서 완벽주의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면은 자기를 개발시키고 자기를 갖고 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완벽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완벽주의로 가다가 자기가 결국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결국은 내가 못났구나 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력감이 됩니다. 무력감으로 빠지게 되죠. 우울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 수치심 중에서 하나 우리 안에 감정을 가져야 된다면 어느 감정이 더 좋을까요? 오히려 죄책감이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나를 수정하고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빠져서 그 안에 뒹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냥 빠져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우리가 자기 용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비난을 이제 용서로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이 자기 용서가 그냥 타인 용서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타인으로부터 오는 비난들은요,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방어 기제라는 게 있죠, 그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보호막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지는 뭐 잘하는데 니나 잘해라, 뭐 이런 거는 뭐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눈에 티를 끝내주려고 그러구나.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것도 뭐죠?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내 안에는 덜보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못 보는 거죠. 그게 보이면은 내가 또 자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는 타인의 공격이나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가지고 그 상처나 그 고통이나 아픔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비난이나 타인의 공격으로부터는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비난보다는 덜 받아요. 자기 비난은 자기 자신을 자기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는 사람의 비난을 하면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서 정말 친하다 생각하고 속속들이 내 속내를 다 드러내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은 엄청 상처받죠. 보호할 막이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소상히 내 속내를 다 알고 있는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은요, 이거를 보호하거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무장해제된 상태로 그냥 내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타인 용서보다 사실은 자기 용서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훨씬 더 소중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자기 용서가 전제가 돼야 자기 사랑으로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용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비난에 멈추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 용서로 자기 비난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용서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기 용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쉬셨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